안녕하세요. 자, 84쪽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도표가 개요인데요. 이렇게 제목부터 그리고 그 아래 주제 그리고 그 본론의 내용들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글의 설계도를 개요라고 해요. 따라서 이 개요는 유기적이면서 동시에 또 계층적이죠. 왜냐하면 거기 2번에 정보와 사회의 양면성 해놓고 그리고 다시 또 그 하위 요소가 있죠. 그럴 때 그 하위 요소는 그 상위 요소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그랬으니까 이 나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즉 정보통신의 부정적인 면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자, 1번 정보가 폭증하고 그리고 사적 정보가 유출되고 정보의 원활한 소통,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 그랬는데 자, 우리가 정보의 폭증이라는 것은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부정적인 면으로서 2번에 나와 있는 사적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우리 몇 달 전에도 그죠? 우리 개인 정보들이 카드 회사나 또는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곧 정보통신 발달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답은 2번. 자, 23번 올바른 문화 상대주의라고 했어요. 자, 이때 문화 상대주의 이 글의 결론으로 적절한 거 있는데요. 자, 지금 제시된 개요를 보면은 마지막에 보완된 문화 상대주의가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의 기존의 입장에서 보완을 시켜서 결론을 맺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방적인 문화나 또는 어떤 서양인들이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런 우월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즉 또 서로 어떤 한 가지 기준만으로 즉 비교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그런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즉 문화 상대주의를 표방하자는 얘기고요.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건 4번에 한번 볼까요? 그 문화 구성원들의 행복과 안락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의 선진성을 부여하는 것이 문화평가의 궁극적인 의미다. 그러면서 그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5번에 즉 우리는 인류 보편의 도덕률 같은 즉 밑줄 칠까요? 세 번째 줄에 선택지 5번에 인류 보편의 도덕률 같은 절대적 기준을 탄력성 있게 수용하는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선택지 속에서 빨리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과 그리고 인류 보편의 도덕률 즉 인권 등의 용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음 문제 보죠. 86쪽 24번에 보면요. 전환 단계에서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요. 전환이라는 것은 글의 화제가 즉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틀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에서 살짝 달라지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청소년 문제와 문화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환의 앞에 부분에 보면 발전 부분에서 청소년기는 활동력이 왕성하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은 밝은 곳을 찾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결론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도 청소년 문제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윗글에 지금 정부가 즉 청소년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가 빠져 있죠. 그럼 이 부분이 전환 단락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즉 2번 정부는 적극적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자, 요게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 부분에 결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요약 강조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부를 넘어서는 즉 다방면에 즉 도움이 필요하니까 가장 적절한 건 3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라는 표현이 즉 전환 단계에서 들어갈 내용이죠. 25번에서 즉 기억 리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개를 훈련해서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가 즉 가질 수 있는 것 1번 일관성 2번 공정한 마음 3번 이해심 그런데 4번에 취미가 다양해진다라는 얘기는 즉 정신적 측면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문장 부호인데요. 우리가 문장 부호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 어문규정 부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서에도 들어있고요. 반드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면은
쉽게 풀릴 거예요. 자, 30번 봐요. 문장 부호가 틀린 거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26번부터 29번까지가 지금 번호가 빠져 있는데 이 점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건 뭐 책이 페이지가 빠진 게 아니라요. 제가 문항 번호를 조금 실수를 한 거니까 즉 문항 번호는 개념치 말고 30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문장 부호가 틀린 거 1번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이렇게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에 즉 이어진 문장에는 반점 쉼표를 씁니다. 너는 한국인이니 중국인이니 이렇게 즉 질문의 대답이 하나일 때는 물음표를 맨 끝에 한 번만 씁니다. 또 충북, 충남 두 도를 앞에 충청도라 한다. 이렇게 두 단어를 나열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상이어로 묶일 때는 가운데 점을 씁니다. 그리고 손발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는 한자어로 수족이라고 써놨죠. 손발이라고 우리말로는 썼는데 한자어 도금은 수족이에요. 이렇게 한자어의 도금과 우리말이 다를 때는 대가로를 써야 됩니다. 즉 수족하고 우리말로도 수족이라고 썼다면 그때는 소가로를 쓰는 거고 즉 안에 한자의 도금과 우리말 표기가 다를 때에는 대가로를 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즉 다소 비속어를 쓸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빈칸으로 쓸 수 있습니다. 31번 그거 참 훌륭한 태도야. 이렇게 빈정거릴 때 즉 가로하고 물음표를 쓸 수 있고요. 2번은 아까 설명했고 3번 인용을 할 때 즉 이렇게 대화를 인용했는데 그 안에 또 인용하는 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또 인용하는 말이 있을 때는 그때는 작은 따옴표를 쓰시면 됩니다. 반면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하고 그 단어나 어구를 강조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정답은 4번. 자, 32번에 문장부호 쓰임이 바르지 않은 거 3.1운동하고 3.1처럼 특정한 날을 말할 때는 가운데 점을 쓰고요. 그리고 1919년이라는 주석을 달 때는 가로로 즉 표현을 합니다. 또 무정은 춘원하고 춘원이 6.25 때 납북됐다라고 주석을 달 때 설명을 달 때 가로에 넣어서 표현을 하고 3번에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처음 지금 인용하죠. 처음 지금 인용할 때는 뭐 해야 돼? 큰 따옴표 써야죠. 우리가 큰 따옴표를 써놓은 부분에서 다시 또 인용하는 게 있으면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고 처음 인용을 할 때는 큰 따옴표를 써야겠습니다. 정답은 3번. 4번처럼 어머니께 말했다가 하고 부연하는 거 아니 말씀드렸다가 이럴 때는 줄표라고 해서 앞뒤 줄표를 넣으면 삽입구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33번 문장부호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거 즉 문장부호하고 그 안에 소속된 걸 나열할 때 쌍점을 쓰고요. 일시하고 쌍점을 씁니다. 또 저자 뒤에 즉 책을 쓸 때 쌍점을 쓰고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 이때는 줄표가 아니라 쌍점을 써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는 쌍점으로 표기를 합니다. 정답은 4번. 34번 자 3.1절하고 6.25하고 특정한 날에는 가운데 점을 쓰고요. 그리고 장에 가서 고등어, 갈치, 새우 그리고 닭, 돼지, 염소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사물들은 모두 즉 하나에 포함되어서 즉 장을 보러 갈 대상이니까 가운데 점을 써서 나열을 했고 자 반면에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대답이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맨 끝에 물음표 한 번만 써야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35번에 지금 비가 와요 나가지 마세요 하고 문장을 나열할 때는 가운데 즉 쉼표를 써서 나열을 하고요. 그런 문제를 못 푼 사람이 어디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즉 이때는 물음표를 쓰지 않고 가벼운 질문이니까 즉 물음표를 쓰지 않고도 쓸 수 있지만 물음표를 써서 즉 어디 있겠니? 하고 표기할 수 있죠. 아 조금 전에 1번에 지금 비가 와요 하고 여기 쉼표가 아니라 즉 온점을 써야겠네요. 맞춤표. 왜냐하면 나열하는 이요 하고 사물을 나열할 때 즉 쉼표를 쓰는 것이고 문장이 여기서 끝났고 그리고 나가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즉 온점을 써야겠고요. 반면에 2번은 질문하는 말이니까 물음표 맞고요. 3번에 얼마나 반가울까라는 얘기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의도가 없으니까 온점으로 표기하면 되고 에이구 무서워 하고 놀랄 때는 감탄문이니까 즉
감탄사의 부호를 써야겠습니다. 느낌표.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2번. 자, 36번. 글의 논리적 배열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문제가 가장 시험에서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자, 먼저, 단락의 순서를 잡으라 하면은 선택지를 먼저 보고요. 선택지에서 어떤 걸 먼저 두었는지 그 후보를 찾고, 뭐 4개 다 각각 들었다면 다 들어도 좋아요. 그런 다음 그 후보들의 주어만 보세요. 주어만 살펴서 그 주어가 가장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즉 순서를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지시어나 이것은 그것은 하는 지시어나 혹은 접속어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같은 접속어에 유의해서 살피면 되겠습니다. 먼저 36번에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을 취한다 했는데 자, 서론에 들어갈 내용이 기억이냐, 니은이냐, 리을이냐 이 얘기예요. 기억에 서양인의 문명은 하고 주어가 나왔고 니은은 서양인의 문명이 동양인의 문명은 하고 서양인의 문명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주격조사 이를 쓸 때는 처음 소개할 때 반면에 서양인의 문명은 하면은 보조사 은을 썼을 때는 강조할 때요. 따라서 니은은 반드시 기억보다 앞에 있게 돼요. 다음 리을에 보면 두 문명에라고 두 문명을 가리켰으니까 먼저 앞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문명이 나와줘야죠. 그러면 가장 먼저 나와둘 건 니은이죠. 정답 몇 번? 3번. 37번 봅니다. 먼저 선택지 봤더니 기억이냐, 니은이냐, 미음이냐. 기억에서는 논리적 사고란하고 논리적 사고의 정의를 들었고 니은에서는 사물을 논리적으로 따져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은 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즉 역시 주어로 삼았지만 앞에서 논리적 사고하고 정의 내리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미음에 오늘날에 있어서 논리의 역할은 하고 즉 이는 논리의 역할. 자, 그럼 주어를 봐. 기억은 논리적 사고, 그리고 니은은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미음은 논리의 역할. 뭐겠어요? 논리적 사고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기억이 맨 먼저 와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논리의 역할을 들어갈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이 와야 되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마요.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찾는 방법에만 초점을 두세요. 38번. 하나의 문단을 나열한다. 자, 기억이냐 디귿이냐. 기억에 산을 오르는 데에는 노정이 있다라고 했고 디귿에는 무슨 일이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산을 오른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디귿에서는 무슨 일이든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디귿이 먼저인가 즉 기억이 먼저인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니은과 리을과 미음에 보면은 결국 글쓰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먼저 무슨 일이든 하는 즉 디귿이 일반론적인 거니까 가장 먼저 나와줘야겠죠. 따라서 즉 디귿이 맨 먼저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집을 짓는데도 즉 과정이 있고 산을 오르는데도 길이 있다. 기역 미음이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 기역 미음의 순서로 그리고 글쓰기가 이 글에서의 이야기니까 즉 글쓰기도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니은에서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38번에 기역, 미음, 디귿을 먼저 하고 그리고 리을, 니은이 오자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좀 답을 바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역적으로 전개하는 게 좋아요. 먼저 무슨 일이든 시작부터 완성된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고 산도 있고 그리고 또 집을 짓는데도 그런 다음에 이제 글쓰기는 하고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39번 문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먼저 기억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리을이냐. 기억에 비단 연암만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연암의 문학에 대한 예가 나오고 다음에 나와야겠죠. 다음 니은에 보면 연암 문학은 바로 그러한 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한이 지시하는 바가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 디귿에서 한편 하고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게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아마 연합문학이 그런 예라고 얘기를 했겠네요. 그리고 리을에 보면은 우리가 현재 민족문화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두 그러한 것이다. 지시어 그러하다니 있죠. 따라서 기역, 니은, 리을은 모두 지시어가 있거나 혹은 어떤 말이 앞에 있어야 올 수 있는 요소인데 디귿만 즉 앞에 문단과 화제를 전환하면서 끌어갈 수 있으니까 정답 몇 번? 3번. 40번 과학을 생활화하자 순서를 정하라 했어요. 기역이냐 디귿이냐 리을이냐. 기역에 현대과학이 수입되기 전 우리의 생활은 주어가 우리의 생활이고 그 다음 니은에서의 주어는 예컨대 즉 예를 들어준 거고 그 다음 리을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생활 특히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는 과학이 전혀 쓰이지 않았을까? 과학이라는 것을 과학이 쓰이지 않았을까? 하고 과학을 즉 주어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글 앞에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이 과학이라고 하면 하고 과학을 화제로 들었으니까 과학을 즉 우리 선조들에게는 과학이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을 맨 앞에 제시하는 게 좋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 리을 다음에 있는 문장에도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로 앞에는 우리 선조들이 과학을 얼마나 활용했는가의 문제가 나오니까 보다 매끄러운 건 4번이 되겠고요. 자, 41번에 기역부터 비읍의 논리적 관계. 자, 이 문제는 선택지를 보고 윗글에서 확인해야 돼. 자, 1번. 기역은 이 글의 주제문이다 그랬어요. 읽어보죠. 창조를 흔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냄이라고 한다. 이게 주제문이면 디귿에 그러나 하고 두 종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등장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끝까지 창조에 대한 뒷받침이 쭉 나와야 되는데 이는 일반론적인 전제를 들었으니까 1번 안 되고요. 주제문으로 적절하지 않고 디귿은 니은에 대한 반론이다 라고 했어요. 자, 니은에서 무는 없다는 거다. 그런데 이 없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반론이 아니라 앞에 내용 즉 무라는 없습니다라는 말에 있어서 두 종류가 있다라고 즉 강조해 주거나 또는 상술해 주는 역할을 하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건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무조건 역접 이렇게 단순 외우지 말고 그러나의 역할에는 가장 많은 것이 역접이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강조해 주는 이런 역할이 있어요. 따라서 2번도 틀렸고 리을 미음은 디귿의 부연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디귿에서 없으면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으면 그 두 종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리을에 보면 즉 이것이 하나요 또 하나다. 그리고 미음에 그리고 하면서 즉 인간은 자기 아닌 자와의 관계없이 생존할 수 없거니와 이미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다. 미음은 리을의 내용에 대한 첨가고 리을만 즉 디귿에 대한 상술이죠. 따라서 3번 틀렸고 미음은 비읍의 직접적 근거다. 왜? 비읍의 그러므로 하고 우리 그러므로는 대표적인 인과의 접속어니까 정답은 4번이죠. 42번 기역은 니은의 결론이다 라고 했는데 니은의 그래서라고 접속어가 시작하니까 오히려 기역이 니은의 근거가 되고요. 니은은 디귿의 전제다라고 했는데 디귿의 그러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는 반론이고요. 반면에 디귿은 리을의 전제다라고 했는데 리을의 그런데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즉 전제가 된다면 그러므로라고 써야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건 4번이죠. 즉 리을은 미음의 전제다. 그렇다면은 미음의 이런 점에서 따라서 리을의 내용을 즉 인과의 관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43번을 보죠. 다음 논증의 짜임새를 바르게 분석한 거. 즉 1번은 기역과 니은은 디귿의 근거다라고 했는데 즉 디귿에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는 근거가 되려면 그러므로 그래서 등이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기역은 리을의 일반적 진술이다라고 했는데 리을에 우리가 같은 외래어라 하더라도 즉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즉 오히려 기역이 두 가지 언어가 즉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서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여러 가지 어휘를 차용하는 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은 즉 리을의 일반적 진술이 아니라 즉 리을의 전제가 되는 거죠. 틀렸고
니은은 디귿의 근거다라고 했는데 디귿의 그런데라고 써 있으니까 역시 니은도 디귿의 근거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디귿과 미음은 리을의 근거다라고 했는데 리을에서 결국 우리가 외래어라 하더라도 즉 외래어를 되시는 대로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곧 미음에 나와 있듯이 1억의 어휘는 외래어가 아니라 너무도 강하게 우리 언어 생활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디귿에 나와 있듯이 즉 일본계 1억의 외래어는 바로 그 일본어말을 쓰도록 강요당한 현실에서 나온 것이니까 근거 맞네요. 정답은 4번. 자, 44, 45, 46번 모두 유사한 문제니까요. 각자 또 확인해 보시고요. 47번으로 가죠. 단락 간의 관계라고 물었습니다. 47번에 글, 가와 나의 공통된 논지 전개 과정. 자, 둘 사이에 공통된 걸 물었으니까요. 즉 하나만 접근하면 돼요. 가면 가, 나면 나. 하나만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가를 보면 인공위성을 이용한 밑줄쳐 원격 측정 기술은 각종 전자파 센서를 이용하여 대기 중의 오존이나 수증기와 같은 구성물질의 전 지구적 부포를 측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다. 즉 원격 측정 기술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했고 그 뒤에는 미국을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들어서 그 구체화를 했죠. 됐나요? 그리고 맨 끝에 우리나라 인공위성에 장착될 날도 머지않았다 하고 미래의 전망을 제시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죠. 48번 두 단락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먼저 가에서 지구온난화를 위해 유엔은 밑줄치고 유엔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94년부터 발효됐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는 유엔에 의해 우리도 즉 유엔 기본협약에 가입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에서 이 협약의 실천 사항과 규제 사항을 담은 의정서가 채택되면 전 세계 산업 구조와 무역 규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다. 즉 가에서 제시한 그 협약에 대해 좀 더 앞으로 전개될 변화될 내용을 써놨으니까 이는 부연 심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답은 2번. 자, 49번은 학문원에서 무엇하나라고 화제를 제시하고 학문하는 이유를 제기했고 나에서는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고 있는 학문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으므로 가에서 주장한 걸 나에서 부연했다라고 말해야죠. 왜냐하면 가에서 학문의 목적을 제시했잖아. 학문은 해서 무엇하나라고 했고 학문이 없는 곳에 인생의 고귀함도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에서는 노자의 경우와 소크라테스의 경우를 들어서 학문학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므로 이럴 때 우리는 부연 심화했다라고 합니다. 자, 50번에 보면요. 전제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주장에 미리 제시된 근거. 주지는 주장이 나왔다는 얘기고 예시는 예를 들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결과와 원인, 즉 원인과 결과, 그리고 주지와 상술. 상술은 앞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 보면 현대 우리나라의 문화는 밑줄 치고 소비위주의 문화고 향락 추구의 문화다. 여기까지 현대 우리나라 문화는 소비 위주고 향락 추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앞으로 다섯 번째 줄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앞으로 한국 문화는 소비 위주의 문화에서 인간 개발의 문화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 문화가 향락 추구의 문화요 소비 위주의 문화라는 걸 근거로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소비 위주에서 즉 인간 개발의 문화로 방향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거와 주지 즉 전제 주지 정답은 1번이죠. 51번에 보면 글의 구조적 특징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이야기의 구조는 하고 즉 보다 부연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읽었거나 들은 심청전을 기억해 보면 하고 예시를 했죠. 그렇다면 맨 끝에 예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글은 중심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은 이를 부연하고 있죠. 정답은 2번. 자, 기미독립선언서네요. 52쪽. 자,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단 시험장에서 현대어로 옮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반만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라는 이 첫 문장을 보자마자 이 글이 독립선언의 배경과 그리고 그 정당성을 말하고 있고, 정당성이 주지고 그 배경이 즉 전제다, 이게 나와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걸 즉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는 단락의 요지를 알고 풀자라는 거.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기미독립선언서를 푸는데 이게 한자어를 밖으로 돌출해서 그러지 현대어야. 지금도 쓰는 말이니까 겁먹지 말고 현대어로 옮겨가되, 대신 지금 쓰지 않는 한자만 풀어내고, 그리고 뭔가 어미나 조사에 있어서 과거의 어투가 나오는 것만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바꾸면 됩니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장하여,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즉 독립선언의 배경으로서 첫 번째,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한다, 역사적 배경이고요. 두 번째, 2천만 민중의 성충, 충성을 합하여 이를 포명, 널리 밝혀, 널리 펴서 밝힌다. 따라서 두 번째는 2천만 민중의 성충이, 즉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이 있고, 다음 민족의 항구 여일한, 민족의 오래되고 유일한 자유발전을 위해 이를 주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들어준 즉 독립선언의 배경은 민족사적 배경이 되죠. 그리고 인류적 양심의 발로 드러난 데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하고 병진, 함께하기 위해 이를 제기함이니, 여기까지 바로 독립선언의 배경을 네 가지를 제시한 거야. 하나는 반만년 역사의 권위, 두 번째는 2천만 민중의 성충, 세 번째는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해, 네 번째는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하고 병진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 독립선언의 즉 정당성으로서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고 시대의 대세고 전 인류가 공존동생하는, 함께하고 함께 즉 살아가는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천하하물이든지, 여기서 천하하물은 곧 일본 제국주의겠지, 일본 제국주의라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고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전제와 주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네요. 정답은 1번. 자, 53번. 단락을 두 단락으로 나누라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단락을 나눌 때는요, 단락을 나눌 때에는 두 가지를 봐야 돼. 즉 문장이 좀 길다 싶으면 나누는 게 아니라, 첫째, 글의 화제가 혹은 소주제가 변화될 때, 달라질 때, 또 하나는 화제는 그대로 있는데 글쓴이의 태도가 즉 변화할 때, 이럴 때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먼저 황국 단풍이 어느덧 무르노가 달 밝고 설이 찬 밤 우러에는 기러기도. 우리 기러기나 국화는 모두 가을을 배경으로 하죠. 오늘 내일에 불 것이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다. 자, 여기까지는 즉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니은의 그러함에 옛사람이 하고 그 독서하는 모습을 또 예를 들어 얘기를 했죠. 그런데 디귿에 보니 그러나 반드시 가을이 아니니 독서는 자아인 인생을 객관의 경에서 새로 발견하는 것이고 하면서 독서의 의의를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독서가 갖고 있는 의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단락을 나눈다면 디귿에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54번으로 가죠. 자, 이 글을 3개의 문단으로 묶어라 라고 했습니다. 선택지를 봤더니 가냐 아니면 가나냐 아니면 가나다냐 이 문제죠. 먼저 가에서 인간이 맨 처음에 사용한 도구는 나무 막대기였고, 그러다가 이 시기는 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즉 가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인간이 원시 공동체를 이루어가던 이 시기가 석기 시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에서는 이 석기는 하고 이것이 타제석기다. 지시어 이가 나와서 석기 시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고요. 또 다에서 이것이 즉 마제석기다라고 이번에는 아예 모양을 좀 다듬어서 쓰는 석기를 말했어요. 그러면 라에서 이 시기의 원시인들은 즉 이와 같이 유치한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냥과 고기잡이를 할 때라고 썼어요. 그러면 가나다는 즉 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했고, 반면에 라와 마는 이 시기에 구체적인 인간의 활동을, 그리고 맨 끝에 바에서는 즉 이러한 빈곤이, 원시 공동체의 빈곤이 원시사회의 평등을 낳게 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글의 단락을 나눈다면 가나다를 하나로, 즉 석기시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라와 마에서 석기시대 원시인들의 생활, 그리고 바에서 즉 이에 대한 정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즉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에 이 글을 4단락으로 즉 나눠보라 라고 했는데요. 먼저 가에서 일탈에 대한 정의를 들었죠. 일탈이란 즉 궤도에서 벗어나고 빗나간 상태인데, 사회학적 전문 용어로서는 일탈적인 행위와 행동을 지칭할 때 쓴다라고 일탈의 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단락에서는 어느 사회나 존속을 위해 제도화하거나 제도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행동의 규범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체계에서 벗어날 때 사회는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나에서는 일탈에 가해지는 제재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가와 나는 모두 일탈 행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에 가서 사회학자들이 주어로 등장을 하죠. 사회학자들이 주어로 등장한다는 얘기는 가와 나에서 일탈을 주어로 했다가 다에서 사회학자를 주어로 즉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는 곧 즉 화제가 바뀐 거죠. 그러므로 다에서 먼저 나누어야 되는데 선택지를 봤더니 다에서 나누는 건 3번과 4번이죠. 자, 그럼 관건은 마가 즉 과연 다와 어떤 관계인가가 관건인데요. 마에 보면 우리는 비키니 차림으로 걷는 행동, 고초를 보자고 한 행동, 그 자체를 일탈적이다. 자, 마는 어때요? 라에서 제시한 그 예시를 정리하는 거니까 이는 문단을 나누면 안 되죠. 그죠? 정리하는 문단이 그 앞에 나온 문단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바에서 구별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맨 끝에 사에서 그러므로 하고 정리하고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56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